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오전 기획학원 경제실에도 성과 지표 관련돼서 좀 말씀을 올렸는데요. 함께 공유를 하고자 좀 말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를 예산의 집행 정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 소진하면 성과가 다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자치국에도 두 가지의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단순히 모집 인원을 20명으로 잡았었는데 30명이 달성됐다 그러면 150%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30명이 지원을 했다. 30명이 교육받았다 그러면 150%를 달성했다가 아니라 나아가서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까지를 컨택을 하고 그 조사를 해야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가 분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집 인원과 예산의 집행만으로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도 진배 씨 띄워주실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예입니다.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민거리를 좀 던져보고 싶어서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잠깐 만들었는데요. 청구과 맨 앞장에 있는 거라 그냥 예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참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좀 분석해보고 싶어서 이게 전체 화면 맞습니다. 이게 JPG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표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23년도의 성과 분석인데요. 동아리들 어떻게 지원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1610명, 그리고 남성 공무원이 1319명 해서 2929명이 우리 공직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여성 직원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462명의 남성 직원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2명의 동아리 활동 전체 인구 중에 46.4%인 400명이 여성이고 53.6%가 462명이 남성이다라고 분석을 해서 예산이 맨 마지막 칸을 보면 6천만 원의 지원이 되니 2,184만 원은 여성에게, 3,216만 원은 남성에게 지급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50% 정도씩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성인지 예산으로 잘 배분돼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성과 분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밑에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1610명의 여성 공직자분 중에 400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공직자분들의 24.8%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남성 1319명의 공직자분 중에 462명의 남성 공직자분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남성 공직자분들 중에는 35%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2,929명의 공직자분들 중에 862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29.4%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동아리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구나. 남성분들이 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남성분들 중에
몇 프로, 여성 동아리 여성 동직자분들 중에 몇 프로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어 들어가야지 이게 남성 대 여성으로 분리가 되면 이거를 50대 50으로 지금 이제 잘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50대 50으로 배분을 잘 하는 것을 목표로 갖는다면 남성과 여성을 싸우게 만들거든요. 저 상황에서 50대 50을 맞춰야겠으면 남성을 덜 활동하게 하고 여성 쪽으로 이거를 배분하면 저 성과가 달성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이고 다른 사업은 이 분석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인지 예산을 분석을 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뿐만 아니라 성과 분석표를 만들 때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기획실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결산을 할 때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할 때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좀 성과 지표를 만들 때 좀 전문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 아니요. 성과 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10페이지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성과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이수율 이거 100%가 달성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예, 저희 이제 인재개발원에 각 그 집합교육이 물론 이제 장기 교육도 있지만 뭐 2일짜리서부터 일주일 과정이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뭐 각자 이제 사정이나 아니면 부서의 어떤 업무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교육 명령을 냈을 때 혹시 이제 인원들 본인들이 가지 못할 상황에 뭐 대체 인력을 좀 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실적도 좀 같이 포함한 내용입니다. 매년 100%를 달성하고 계셔서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성과 지표로 이걸 측정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21페이지 자치협력과인데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측정 방법을 22년도에는 건수로 성과 지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예산으로 변경해서 측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그 건수는 매년 연도별로 들어오는 게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64억 5천을 가지고 했고요. 그 전년도 22년도에는 62억을 가지고 했는데 요 부분은 그 건수는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그 반영되는 예산은 좀 비슷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22년도 달성 성과도 보면은 당초에 그 예산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5%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63%로 나왔고요. 23년도 기준도 45%를 목표로 했는데 61%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로 하는 것보다 실제 이 금액이 그 반영되는 실제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수혜가 가는 측정 그 지표로 봤을 때 좀 타당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금액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지수에서 금액으로 총 금액 수의 퍼센트 비율로 좀 전환해서 표를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입니다.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 안녕을 도모한다라고 해서 사회복무 요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인데요.
이 예산 지출을 다 하면 성과가 100%가 됩니다. 이 성과 지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이거 100%가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한 연간 한 3억 5천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요. 예산이 남으면은 연말에 마지막 분기 때 네. 활동 실적을 종합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금 형태로 저희 등급별로 지대별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은 전액 다 집행할 수 네. 없는 구조고요. 어, 또 한 가지 사회복무 요원도 인건비가 주로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급여라든가 뭐 교통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런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매번 100%를 달성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자율방범대가 몇 건의 순찰을, 예를 들면 몇 건의 순찰을 돌았고 몇 건의 치안 활동을 했고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그걸 달성했는지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치안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인지 이게 완전 등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성과 지표를 좀 보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소년과 137페이지에 평택시 장학관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 이게 매년 몇 명이 입사를 하죠? 기본 정원이 150명입니다. 근데 목표를 22년도에는 100명, 23년도에는 13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장학관을 운영을 해도 이용을 잘 안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인데요.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봤는데 22년도 이 성과 보고서에는요. 22년도 달성 성과가 40개 목표에 53개였거든요. 근데 23년도 올해 성과 보고서에는 22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 40개에 실적이 49개로 적혀 있습니다. 139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확대 22년도 달성 성과가 지금 목표 40개에 실적 49개로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성과 보고서 보내주셨던 작년 거에는 목표 40개에 실적이 53개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으시면서 23년도 달성 성과를 잘못 오기로 적으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회 변화가 있었던 건지를 한번 예, 바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년에는 이거 최재형 의원님이 질문하셨었나요? 작년에는 7,950만 원이었는데 2억 9,5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었죠.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뭐 여쭤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억 6,595만 원은 그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비 교체. 예, 그래서 하드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거. 중요 기록물 데이터 구축. 예, 요거는 2억 9,550만 원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예, 요거는 그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산화되지 않은 종이 기록물들 지금 서고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준 연구 이상 그 기록물 중에 저희들이 8개년 사업으로 해서 예, 연차별로 그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성과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 전년에는 7,950만 원 예산을 편성이 됐었는데 2억 9,500만 이 원. 구축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8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전체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준연구 이상 기록물을 한 75,100여 건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준연구 이상 굉장히 뭐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48,000건을 미리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48,000건을 저희 이제 8개년의 이제 연차별로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이제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이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인데 맞춤형 복지 점수 사용 대금 중 집행 잔액이 2억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 포인트를 사용을 안 한 금액인가요? 직원분들이? 예.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복지 점수를 연초에 한번 정기적으로 다 배정을 전 네. 직원한테 그렇죠. 해주고요. 그 중간에 뭐 신규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출입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도 퇴직자들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월할로 정산을 해서 이게 배정을 하고 뭐 회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잔액이 좀 발생하는 거고요. 예, 주로 이제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그 맞춤형 복지 점수 중에 의료실비 그 가입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점수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에서 이제 차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에다 납부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납부하기 전에 이제 가 금액을 좀 받아서 일단 그 점수를 좀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후에 그 정산을 거쳐가지고 디테일한 그 마지막 이제 배정 점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7만 3천 원으로 일단 점수를 좀 빼놨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정산을 해보니 17만 1,600원 정도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차익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좀 180페이지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8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 정도가 남아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네,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이제 예산을 이분들 그 저희들 인건비를 조금 이제 인상분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좀 예측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 교직원이 총 11명인데요. 그 11분에 대한 인건비 하고 다 지급하고 남은 그 집행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없으신가 보죠? 부서 특성상? 저희들이 인건비 중에 지금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군보상 그 보상 인력, 그다음에 그 따복 공동체 그 추진하는 인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그 전담 인력 요원 3가지 중에 국도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 약간 1억 2천만 원 정도 잔액이 좀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보전 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요청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보조금 받나? 이따가 알려주세요. 찾겠습니다. (200) 네, 됐습니다. 자치령 협식과 196페이지에 KT 스마트 메시지 플러스 통신비 61만 8,55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이게 우리 국외 읍면 희망지역하고 신평동 이제 유촌 이동 지역에 이장님, 통이장님들 그 휴대폰으로 해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메시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마을 방송과 이제 병행해서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법률 상담 지원 43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나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시죠? 그 변호사 저희 법률 예. 개별적으로 선임하시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혹은 이제 경기 남부 하나센터 하나센터에서. 예, 그쪽에서 변호사분이 예칭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법률 자문 받고 수임료를 그 법률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안전 안심 신고망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 설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집이 아니고요. 지금 통복천이나 네. 그 오송의 이제 기름천 이런데 그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휴대폰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그 긴급한 상황 때 하지만은 그 요소별로 버튼 저희가 누르면 그게 연결되는. 거기가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기 어디다라고 이제 얘기를 못 하잖아. 보통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위성 추적 장치로 하는데 그거보다 거기에 안심 신고망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서 내가 통복천 몇 번에 지금 조난을 당했다. 또 아니면 조난 당한 사람 신고할 때 일반 시민들이 여기 몇 번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연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튼을 누르면은 대고 이야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거기가 어느 지역에다 이제 야간에 태양열로 돼 있어가지고 야간에도 발광이 LED로 발광이 되고 낮에도 그 표지판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그거를 신속하게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심 신고망이 되겠습니다. 신고할 때 여기가 뭐 통복천 어느 지점이고 핸드폰으로 신고할 때 그렇습니다. 네, 이걸 안전 안심 신고망 설치 스마트폰에 있는 거 버튼 누르면 하는 건 사업인 줄 알고 사업을 연계하면 좋겠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218페이지에 바르게 살기 있는데 송복동 바르게 살기 별도 사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다 동별 사업으로 묶였고 작년에는 송북동은 바르게 살기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 참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 사진 찍어주는 사진. 맞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참여 예산으로. 지난번 행감 네네.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송북동 포함해서 3개는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 대회가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잡혀 있어서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집행 잔액에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발표 대회 265만 3천 원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일반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관리비 네. 265만 3천 원. 발표 대회 예, 여기는 이제 시에서 홍보용품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교재, 정책사례집 제작하고 또 시상팀의 상장 제작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 주요 집행 내역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발표 대회로 그냥 적어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42페이지인데요.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인데 평택 시가 부담률이 다른 시군 비율보다 조금 높나요? 예,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그 시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나 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요. 네. 다 합쳐서 76.13%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뭐 30개로 나누면은 약 한 2% 좀 넘죠. 3%가 안 되는데 저희 시가 이제 3.39%입니다. 요거 이제 인구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적정 연령대가 이제 환산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에 그 용역에서 나왔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24년까지만 부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올해까지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 교육청소년과 마지막 질문인데요. 무봉상천선은 수료는 복합지구 조성 이 시설비가 2억이 명시 2월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시설비가? 이게 시설비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따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연구 용역비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타당성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시설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데요. 저희 이제 무봉산 이 복합지구 조성 같은 경우는 컨셉을 어떻게 잡고 그 컨셉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을 이제 합쳐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그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었던 건데 이제 회계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2023 회계연도 기금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 기금,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은 회계관계 공무원 모두가 재정보험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금 일부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보험 가입에 누락이 됐는데요. 그 지금 다시 그분들 추가로 보험 드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누락됐었습니다. 즉시 좀 보험 가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료 받아서 바로 가입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7개의 기금도 기금 출납원 보조만 재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기금 운용관하고 기금 출납원 모두 가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회계관계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영관은 뭐 실국 소장 그리고 담당 과장 이렇게가 기금 운영관이 되는 건가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분들은 이미 그 회계간직 공무원 회계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납원은 그 해당 담당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그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사실 결산 질의는 아닌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민원행정과장님 혹시 여권 업무하면서 이름이 그 저희 두음법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 등본상의 이름이 달라서 여권 발급이 안 되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종종 이제 그 마찰이 있는데요. 그 네.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전산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뭐 니은을 리은으로 뭐 이응을 리은으로 뭐 리을을 이응으로 이게 지금 바뀌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에 이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재적등본상에 이제 그 사망 신고가 돼 있는 분들도 기존의 성함인데 함자가 바뀌어서 전산 작업하면서 다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거와 아들 거의 이름이 달라요.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정정 요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시민들에게 정정을 권하는 건 없습니까? 한번 법원과 상의해서 네.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아버지 재적 등본하고 자녀 재적 등본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양호해요. 양호한데 여권 신청이 안 돼요. 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이름이 다르게 표기가 돼서 근데 그게 그 민원인의 시민분의 어떤 과실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전산화 작업하면서 바뀐 게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권 발급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전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뭐 이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권 심사는 사전에 예비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자치국 의사일정이었습니다. 회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순덕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2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대신에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권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